일단은 제가 잠깐만 이거를 벗고요. 그래도 인사할 때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좀 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은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 논술을 할 때 제가 항상 설명회나 이런 걸 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거든요. 희망적인 이야기하고 희망적이지 않는 이야기가 항상 공존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학생들도 계시고 학생도 계시지만 인생 부정 부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긍정적인 걸 먼저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걸 먼저 듣고 싶으세요? 긍정적인 걸로 그냥 쭉 갈까요? 그냥 쭉 가고 부정적인 건 생략해 버릴까요? 자, 일단은 논술을 가기 전에요.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아마 논술은 해도 잘 안 되고 경쟁률이 너무 높다. 뽑는 인원은 너무 작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사실은. 근데 일부는 분명하게 사실이고요. 일부는 잘못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서울시내를 지원할 거예요. 지방을 가려고 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대, 경대라고 하는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인하대학교가 인천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저쪽 좀 밑으로 가면 단대도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서울에 있었지만 내려가 버린 거죠, 죽전으로. 거기를 제외하면 다 서울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보면 사실은 논술을 뽑는 인원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을 뽑아요. 2배 이상 뽑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논술의 특징부터 해서 제가 실전까지 가는데 대략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제가 이걸 얘기할 텐데 논술은요, 사실은 국어 수업의 연장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비문학 독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논술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논술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문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써야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걸 계속 쓰게 만들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객관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만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만 열심히 썼는데 난 맞게 썼어. 그런데 왜 점수가 안 나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게 논술이고 그것들을 대학에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논리적인 학생들을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는 게 수시죠. 크게 보면. 물론 특기자 전형은 있지만 좀 빼고요. 그랬을 때 가장 금수저 전형이 뭘까요? 특기자는 금수저라고 하기보단 별개니까. 우리가 교과, 학생부, 논술 중에 어느 게 가장 금수저일까요? 학생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학생부는 요즘에는 그래도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죠. 논술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논술이 학교에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사실 교과 과목에 들어와서 1학년 때부터 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논술을 언제 제일 많이 하냐? 3학년입니다. 3학년도 일찍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언제 하냐면 또 6월에 해요. 지금은 조금 한 2주 정도 뒤로 밀렸지만 6월 모평이 끝나면 논술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빠르게 보게 되면은 석 달 뒤에 논술 시험을 봐야 됩니다.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은.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더라도 넉 달 뒤에는 논술을 봐야 되거든요. 겨우 그거 하고 논술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지만 실 경쟁률은 한 반의 반토막을 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하나씩. 자, 논술의 성격은 제가 미리 다 체크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페이지와 아마 이 PPT 자료가 조금 페이지가 좀 다릅니다.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1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요. 특징에서 첫 번째 논술의 성격입니다. 노란색 위주로 보시면 좀 되는데 잘 보세요. 논술의 성격은 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국어를 잘 보는 학생들, 고득점을 봐야 되는 학생들, 물론 이하고는 아니죠. 완전히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에겐 논술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논술은 긴 지문을 자기가 주제를 찾아서 써나가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수능은 그거를 객관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논술을 할 때 학생들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국어에서도. 문학을 잘하는데 독해, 즉 비문학을 못하는 학생. 독해는 잘하는데 문학이 좀 안 다니는 학생. 어느 학생이 논술이 더 맞을까요? 비문학을 잘하는 학생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문학은 상상을 해버리는데 얘는 상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정해진 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구조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많다. 뭐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싸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예를 들면 강남 스타일. 아주 대표적인 거. 또 최근에는 정치적인 것들은 좀 배제합니다. 왜냐면 정치적인 것들이 나오면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핫한 것들. 예를 들면 이과 계열에서는 올해 논술에서 뭐 코로나와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바이러스와 관련된 거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라고 해서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교과서적인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냅니다. 왜? 대교협에서 말하기를 논술은 뭐 교과서를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내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자, 논제 유형은 비교 분석하는 형태가 많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지문을 주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찾을 수 있으면 점수를 적당히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인문사회뿐만 아니라 그림, 사진, 도표, 그래프 등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부터 심화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논술이 요구하는 사고력인데 보시면 뭐가 있냐면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종합적인, 즉 종합적 사고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걸 다 끝내고 맨 마지막에 제가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부모님들과 같이 한번 논술을 해볼 거예요. 연대 문제를.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는데 부모님 이럴 수 있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나이를 먹으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약간은 뭐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핵심적인 걸 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논술을 보는 학교 중에 가장 높은 학교가 연세대입니다. 지금은 서울대가 보지 않고요. 고대가 보지 않기 때문에 연대 문제로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한번. 이게 논술이라는 거를. 자, 창의적 사고력은 심층 사고와 다각적 사고의 핵심 요소다. 자,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 창의적 사고는 없는 걸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범주에서 너만의 말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문에 철수 착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면요. 철수 착하다는 있는 그대로를 갖다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철수 엄마 도와줬다면 창의적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창의적입니다. 왜? 철수가 엄마 도와준 건 뭐 한 겁니까? 철수 착하다는 범위 안에서 있는 거죠. 그게 창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고치어 쓰라는 건데 그걸 잘못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라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쓰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논술의 경쟁률과 합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먼저 경쟁률은 몇십 대 1은 기본이죠. 사실은 16대 1은 너무 아름다운 경쟁률이고요. 좀 많으면 뭐 60대 1, 많으면 뭐 100대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 준비가 없어도 기대감으로 지원한다는 것. 여기서 고3일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여기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교과는 딱 정해져 있죠. 2학년 넘어가면 이건 포기해야 된다는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빠르면 1학년 때 옵니다. 근데 끝까지 물고 늘어져 있는 게 종합전형이에요.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3학년 되면 야, 끝났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물고 늘어져 있다가 나중에 수시는 6개를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어요. 왜냐면 서울시내는 가고 싶은데 서울시내 교과를 보니까 허걱해. 웬만한 우리가 이름이 좀 낮아도 1점대, 2점대니까 이거 어떻게 이미 끝났어. 나는 3점대인데. 그러면 종합전형을 가려니까 만든 것도 없어. 그러면 애들이 갈 데가 뭐밖에 없습니까? 특기자가 아닌 이상은. 논술. 그래서 이제 6월 넘으면 6논술파들이 나옵니다. 난 갈 데 없어. 논술 아니면 안 돼요. 6월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자, 그래서 대부분 기대감입니다. 왜냐면 그때 부모님들이 학원에 올 때 제일 저한테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책 많이 읽었어요. 우리의 글짓기 잘 써요. 글짓기와 논술은 다른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감으로 오고 학생들도 야, 나 글 잘 써. 학교 100일장에서 상 받았어. 될 거야? 안 됩니다. 그 기대감이 엄청 많다라는 거고요. 최저학력 기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거기에 보시면 제가 학교마다 최저학력을 전부 넣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볼게요. 아마 부모님들 그 자녀들 모의고사 성적 알고 계세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논술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요. 그래야 논술 어느 학교를 쓸 거고요. 이게 정해져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국영수탐이라고 하죠, 보통. 국영수탐. 경희대 같은 경우는 2개만 2등급을 맞으면 돼요. 4과목 중에서. 그런데 보세요. 그럼 4과목 중에 2개만 2등급 받으니까 웬만하면 다 붙겠죠. 최저가. 아닙니다. 반이 떨어집니다.
논술을 쓰는 애들의 보통 45에서 52%가 경희대는 다 떨어집니다. 경쟁률이 50대 1이었으면 25대 1로 바뀌어요. 근데 다시 논술을 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길게. 그러면 거기서 또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지만 반의 반이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생각보다 최저가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요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논술은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내가 좀 능력이 있다라면 내 정시 성적, 내 교과 성적 또 나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모든 것보다도 높은 대학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왜? 교과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객관적으로 바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종합전형은 3년 내내 해야 되는데 이젠 끝났죠. 뒤집을 수가 없죠. 근데 논술은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학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능력에 따라서는. 그래서 1년 이상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지금 4월이잖아요. 사실 12월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다 같이 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다 같이 놀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혹시나가 이 설명회가 원래가 있었죠. 3월에 있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뭘 했냐면 유튜브로 제 앞에 강의들은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는 친구들은 그걸로 기본을 계속 다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왜냐면 따로 이게 보충이란 게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시고요. 자, 먼저 이겁니다. 논술은 논제 해결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사고 과정, 이걸 왜 밑줄 쳤냐면 절대 뭐가 아니다? 글짓기 능력을 보는 게 아니다. 논리 싸움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는 조금 빨리 가서 최저학력 기준 한번 볼까요? 최저학력 기준은 요즘에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요.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는 뭐가 됐다? 최저학력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이 최저를 많이 없앴던 학교가 한양대예요. 근데 사실상 뽑아보니까 최저가 없어도 그런 애들이 들어와요. 대부분이. 왜냐면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아까도 했지만 제가 금수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써서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붙은 애들의 성적 분포들을 보니까 우리 학교 올만한 애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굉장히 강한 애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성적이 안 됐는데도 이걸 해서 논리적인 것만 제대로 하면 내 성적에 비해서 훨씬 좋은 대학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게 논술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연대 없앴고요. 근데 일부는 굉장히 높게 잡았다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다? 좀 낮추는 추세입니다. 왜? 어차피 합격하는 애들을 보니까 최저를 좀 낮춰줘도 그만한 애들은 충분히 들어온다라는 자신감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거기 이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쭉 다 정리했습니다. 물론 뒤쪽에는 모든 대학들 웬만한 건 다 했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여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보세요. 완화가 됐다 그러고 완화됐다고 완화. 그런데 동국대 경찰행정은 강합니다. 동국대 경찰행정은 부모님들도 아다시피 이게 연고대 수준이죠. 사실상 동대에서 유일하게 툭 올라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올려놨습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학생들의 그 최저 등급을 볼 때는 영어를 보셔야 돼요. 학교마다 영어를 포함해서 두 개의 합이냐 영어를 제외해서 합이냐가 좀 다릅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없는 학교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의 것들을.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뭐가 됐다? 완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탐구를 좀 잘 보시면요. 탐구 두 개와 탐구 하나는 너무 큽니다. 학생들이 탐구 하나는 2등급 잘 맞아요. 합하면 이게 복잡해져요. 근데 하나면 탐구는 두 개를 보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국영수탐이잖아요. 근데 네 과목의 합이 4라고 했을 때 국어 2등급, 수학 5등급, 영어 3등급 탐구가 1, 7이어도 됩니다. 왜? 탐구가 하나면 둘 중에 하나 가져오면 되는데 만약에 두 개 합이라면 1, 7을 합하면 8이죠. 나누면요 4가 되죠. 그럼 탐구는 4등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탐구 두 개를 하나로 바꾸는 형태예요. 보통 하나 정도는 2등급 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시립대는 올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꽤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한양, 연대, 시립, 그 다음에 인하대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대도 없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보시면 논술의 변화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지금 뭐가 많아지고 있죠? 논술과 학생부에서
논술 전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뒤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보시면 제가 오늘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쪽 3쪽부터 해서요 5쪽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부모님들 보기 좀 편하시라고. 잘 보시면 2021학년도 이 학생들이 좀 용어에 따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2020년도죠 지금. 얘들이 대학 들어갈 때가 2021학년이기 때문에 근데 2020학년도 쓰기도 하고요 2021학년도 쓰기도 하는데 저는 2021학년도라고 쓴 겁니다. 내년 합격하는 친구들이니까. 자, 그럼 보셔요. 논술 전형 실시대학 한번 보시면 전국, 서울 시내, 서울 15개 대학이죠. 자, 15개 대학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3개에다가 그 다음 뭐가 있죠? 성서한, 뭐 서성한, 성서한, 뭐 순서는 부모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중경외시 10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건동, 홍 13개가 들어가죠. 그럼 두 개는 뭐냐? 이대 숙대입니다. 여대를 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 15개 대학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렇게 전국 단위로 보면 뉴스에서 보여주는 건 요거예요. 그럼 보시면 교과 전형을 학생부는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만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은 3명, 거의 4명 중에 1명꼴로는 뭘로 들어가야 되냐면 교과로 들어가야 됩니다. 25%에 육박하죠, 지금. 학생부는 훨씬 많고요. 근데 논술은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훨씬 많아 보이는데 자, 서울 시내만 들어와 볼까요?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 조금 뭔가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역전이 됩니다. 오히려 뭘 많이 뽑죠? 서울 시내라는 거는 어머니들 어디까지 다 있죠? 아까 얘기한 뭐 덕성여대, 서울여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교과가 적고요. 뭐가 많아집니까? 그렇죠. 논술이 많아져요. 학생부도 많아지죠. 우리는 지금 교과와 논술만 좀 비교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15개의 대학. 학생들이 주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15개의 대학. 우리가 중위권인 건동홍까지 보면은 논술이 21이고요. 교과는 10% 남짓밖에 안 뽑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요 대학은 교과를 안 믿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제가 극단적으로 늘 이런 거 할 때 질문 드리는 게 있어요. 서울에 한성과학고등학교 있죠. 한성과학고등학교 4등급이랑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거 시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그 이해를 위해서 저 시골 마을에 진짜 오지와 같은 곳에 전교 1등하고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한성과학교 고등학교 4등급이 훨씬 잘하겠죠. 근데 내신으로는 제가 들어가야 돼요. 4등급과 1등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시내는 최대한 안 뽑겠다는 의지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내신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둬요. 그러면 논술은 이제 이만큼을 뽑고 있습니다. 자, 인원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뭘 가장 많이 뽑고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뽑습니다. 왜? 특목고 애들이 점수가 좀 떨어지더라도 뽑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봐서. 또 다른 걸 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사고나 이런 고등학교의 나름대로의 메리트를 주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전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갈 수 있는 데가 논술. 교과보다도 2배가 많다. 서울 시내로만 한정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넘기시면 그래서 보시면 학생부는 점점 뭐가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고 논술은 증가하고 있죠. 무엇과 같이? 종합전형과 같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애가 논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학생부보다 훨씬 더 2배 이상의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학생부는 기본적으로 왜 저걸 안 보냐면 지방에서 그 교과가 좋은 학생들이 다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거기는 최저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동대만 가도 행복한 애들이 있고요. 홍대만 가도 너무 행복한 애들이 있잖아요. 다 거기만 가는 거예요. 교과로. 왜냐하면 모의고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빨간색만 좀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약간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고정인데 논술에서 지금 논술이 인원수가 확 줄어드는 학교들은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보실 때, 부모님도 보실 때 어디를 보시면요. 지금 7페이지가 될 겁니다, 아마. 자, 논술 전형 모집 인원 비교입니다. 빨간색 보시면 보세요. 다른 것들은 0, 6, 00, 30, 0, 10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부산대는 어떻게 되고 있죠? 146명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서 논술 보는 그 친구들이 부산대를 그렇게 막 요구하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를 빼면 거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자, 또 보시면 성신여대와 연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연세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연세대는 다른 걸로 뽑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를 없애버렸죠, 지금. 아마 연세대는 굉장히 많이 몰릴 거예요. 왜냐면 너도 나도 조금만 쓰면 한 번은 찔러보고 싶잖아요. 최저가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는. 그러니까 희한하게 논술을 만약에 6개 쓰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는 정말 제가 그렇게 말려도 씁니다. 안 되는데 그래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대감. 그리고 조금만 첨삭 가다가 좀 잘 쓴다라는 얘기 듣는 순간 연대, 한양대. 야, 그건 아니자면 그래도요. 쓸 데가 없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조금만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6개를 쓸 거예요, 논술에서. 연대, 한양대, 성대, 서강대, 그 다음에 중경, 외시 다 있고요. 건동, 홍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건동, 홍을 안 쓰겠대요. 갑자기. 그럼 어디 쓸래? 중경의 지상이요. 그럼 6개 다 들어가요, 웬만해서는. 그럼 말려도 쓰는데 붙으면 좋죠. 근데 저는 조금 반대하는 게 붙을 수 있는데 목숨 걸자. 연대라는 이름 좋고 한양대라는 이름 좋지만 내가 중경예시에서 붙으시면 거기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또 하나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거든요. 내가 최저를 굉장히 잘 받는 친구라면 전략적으로 연대를 피해서 다른 데는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저는 반 이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저가 굉장히 높은 데는 60% 이상 떨어져요. 그럼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걸 하나 잡아놓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전략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연세대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성신여대도 줄었습니다. 성신여대도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본교가 아니고 에리카도 줄었습니다. 본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지만 3명밖에 안 줄었죠. 근데 에리카는 좀 많이 줄였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총 894명이니까 900명 가까이 줄었죠. 그 중에서 보세요.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에 연대 빼버리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대랑 일부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인원이 줄어든 학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자, 넘어가시면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거 몇 가지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잘 보시면 경희대 한번 볼까요? 노란색 위주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0페이지가 됩니다. 10페이지부터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몇 개 학교만 좀 볼게요. 어머니들, 경희대부터를 우리 중경외시를 중위권 대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중상, 상위 이런 식으로. 근데 학교마다 좀 달라요. 건동홍을 중위로 보기도 하고요. 중경외시를 중상, 그 다음에 서성항을 상위, 그 다음에 스카이 따로 이렇게도 하는데, 자, 어쨌든 경희대면 국수영 사과 괄호 1이란 거는 이 중에 하나가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요, 수, 가나는 가형, 나형 모두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이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의외과 한번 보세요. 한의외과 어떻게 되고 있나? 세계 영역 합이 4면은 111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렇게 높게 잡아주는 것들은 뭐가 되냐면 어차피 들어올 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뭐가 높다라면 최저를 잘 받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안 되면 여기 가면 실경쟁률은 거의 없습니다. 쭉 떨어져서 한 자릿수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됐죠? 동국대 넘어가시고요. 자, 성대입니다. 학생들이 웬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씁니다. 제가 말리고 싶을 정도로 많이 써요. 무슨 성대에서 가끔씩 학교 와서 뭐 빵을 사주는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작년에도 보시고 올해도 또 나올 거예요. 논술이 시작하면요, 성대가 그 주에 시작되거든요. 근데 뉴스나 신문은 다 성대를 찍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혹시 뭐 첫째가 있거나 한번 가본 적이 있다라면 기자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건물 위에 올라가 있어요. 뭐 하려고? 사진 찍으려고. 이유는요, 다른 학교는 동서남북 문이 있어서 막 흩어져 나가잖아요. 학교도 크고. 성대는 빡빡한데 문이 하나입니다. 그럼 애들이 나올 때는요, 거의 2002 월드컵 분위기예요. 애들이 막 이렇게 해서 막 펭귄처럼 나옵니다. 막 서로 어깨 부딪히면서. 얼마나 좋아요, 사진에. 대문짝하게 나오고 뉴스에 나올 때 논술하고 탁 터뜨리기 좋은 게 애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성대입니다. 또 수능 끝나고 이틀 뒤에 시험 보러 가기 때문에 목요일날 시험 보죠. 그럼 토요일날 갑니다. 그럼 최저가 애매해요. 애매해도 갑니다, 일단은. 내가 한 문제 때문에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은데 일단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일단 갑니다. 일단 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희한하게. 근데 또 보시면 국수사 사과는 두 과목 평균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경희대랑 좀 다르죠.
근데 두 개 영역 합이 4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시면 보세요. 국수사인데 뭐가 안 보여요? 영어가 안 보입니다. 인문사회 경영학 쪽은. 그런데 글로벌 이쪽은 국수사 역시 두 개 영역 등급 합이 3이죠. 좀 다르죠. 이쪽으로 몰려요. 이쪽으로 몰려서 두 개 정도는 볼 수 있어 하면서 막 몰립니다. 좋잖아요. 학교 이름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중앙대 한번 보세요. 되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국수, 영사, 과가 두 과목의 합입니다. 근데 세 개 영역 등급이 합이 6입니다. 쉽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과목 합도 거의 반이 떨어지는데 세 과목 합에 6을 맞추기는 더 어려워요. 사실은 문과도 마찬가지고 2를 맞잖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을게요. 국영수탐의 평균이 2.0이면 정시에서 어느 학교 합격할까요? 2.0이면 한양대 합격합니다. 한양대 정시 기준이 2.0이 살짝 넘습니다. 문과 기준입니다. 이거는 좀 더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준다라는 거는 중대가 이렇게 받아놓고 우리는 NC당초에 최저가 안 되는 애들, 조금 못하는 애들 다 버릴래. 아주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래서 거기다가 과탐이나 사탐 모두 두 개의 평균을 내겠다라는 거. 원래 애들만 뽑겠다는 뜻입니다. 한국 애들도 한번 나누셔야 돼요. LT와 이거는 뭔지 아시죠? 통번역과 얘네들은 외교관만 만들겠다는 과입니다. 특별하게 만든 과라서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영사과 중에서 두 개 영역의 합이 3입니다. 1,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뭐가 된다? 조금 낮게 4를 줍니다. 근데 요거 왜 제가 이거는 색칠을 했냐면 학생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9월에 원서 쓸 때 그걸 모르고 애들이 들으면 야 LTDT 멋있는 데래 좋은 데래 써요. 지점수를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외대는 합이 두 개가 4다라는 생각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좀 나오는 친구들은 내가 거기는 너무 높지 않아? 논술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그냥 쓰는 거에 따라서 높은 대학이라고 어려운 문제, 낮은 과라고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과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내가 모의고사 잘 나오면 이쪽을 노리면 실 경쟁률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 그것들을 계속 노리셔야 되고요. 나머지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대가 조금 생뚱맞는 거죠. 이대가 보면은 스크랜튼이라고 이대에선 전폭적으로 좀 밀어주는 데죠. 그래서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높게 나온다. 최저를 좀 빡빡하게 주고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들도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거죠. 지금 일관합산 하는데 이 부모님들 이거를 잘 볼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자, 사실은 오늘 논술할 때 여기서 알아가야 되는 건 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미리 해둘게요. 첫 번째, 논술은 뭐 한다? 쓰면은 합격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한다? 6월 이후에 대부분 시작해서 너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진다. 두 번째는 최저에 따라서 내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세 번째가 이거예요. 내신 반영 비율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거는 논술 100%라고 돼 있는 게 있고 학생부 30, 논술 70. 아까도 보셨죠? 학생부 40, 논술 60. 그럼 나는 학생부가 안 좋으니까 4등급 정도 나오는데 나 이거 못 붙는 거 아니야? 그게 페이크란 얘기예요.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요 대학은 교과를 많이 봐요, 안 봐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안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나오면 교과는 1등급이고요. 2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종합전형입니다. 2, 3등급 때도 종합전형 주요 대학 다 들어갑니다. 물론 서울대 아닙니다. 서울대는 합격자의 합격률을 보면 다 1점대가 많아요. 근데 고대 연대도 2점대입니다. 3점대는요, 중경예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논술은요, 거기서 조금 더 밖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명목상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저기 명목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에 책자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성균관대는 교과 30, 비교과 10 이렇게 논술 60이죠. 그럼 논술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1000점이라고 한다면 논술은 100% 퍼펙트하게 쓴 애는 600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과 점수는 몇 점을 주겠다는 얘기일까요? 300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교과는 아시다시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쭉 나열되어 있죠. 나열되어 있으니까 쭉 나갈 거고요. 비교과는 사실은 뭐 성대를 쓰는데 설마 학교를 뭐 홀짝으로 다니거나
5일장처럼 그냥 생각날 때 한번 가지는 않았겠죠? 선생님이 나와 하면 왜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 웬만하면 됩니다, 저거.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설마. 자, 그렇게 주면 여기서 착각이 돼요. 어떤 착각이냐?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나는 내신이 4등급인데 가능해? 충분합니다. 또 볼까요? 중앙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앙대도 60, 20, 20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명목상이에요. 그럼 보여지는 게 이거기 때문에 논술과 이거 하면은 4대 6, 6대 4니까 1.5배도 안 되고 이거 뭐야? 아니에요. 보세요. 다 비슷하게 가는데 자, 명목과 실질입니다. 자, 성균관대학교가 30인데 1등급은 30점을 줘요. 2등급 보세요. 노란색을 위주로 보세요. 2등급 몇 점 주고 있나? 29.9점을 주고 있죠. 3등급은요? 29.8점입니다. 4등급은요? 29.7, 5등급도 29.5. 저거 장난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 몇 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0.5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쉽게 말하면 논술에서 다 나눠 제대로 쓰면 5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래서 얘기했지만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좀 잘 보셔야 돼요. 뒤쪽으로 쭉 가면 나는 학교를 정말 오일장처럼 다녀서 8등급인데요. 미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런 친구들은 목숨 걸고 최저가 없는 데를 가거나 그렇게 가야 돼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부러 지금 쭉 이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5개의 대학 안에 것만 한 겁니다. 자, 서강대 한번 볼까요? 서강대는 더 치사하죠. 더 치사합니다. 이화여대도 좀 벌어져 있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논술을 적당히 쓸 때는 이 갭차가 크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왜 제가 노란색에서 멈췄냐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5등급부터 갑자기 벌어지는 구간들이 생기는 학교들이 생깁니다. 보세요. 얘와 얘는 몇 점 차이 나죠? 0.2. 2대는요? 1.8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갭차가 벌어져요. 근데 1.8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7등급이면. 반타작이 나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범주가 요 안에 들어왔다라면 또는 6등급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보세요. 전체적으로 봐도 크게 내가 열심히만 쓰면 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논술은 이 구간까지도 괜찮다. 근데 모르니까 자꾸 안 해요. 전 내신 안 되는데요. 알아. 내신 잘 됐으면 교가 갔겠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데 알아. 그걸 열심히 했으면 종합전형 갔겠죠. 전 모의고사도 애매한데요. 알죠. 그걸 잘했으면 정시충이 됐겠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논술이란 말이에요. 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올해도 학교에서 발표한 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4등급 안에 들어왔으면 부모님들 나중에 애가 논술 했는데 아빠, 엄마 나 논술 겁나 잘 써. 학원에서 나 대박이래. 했는데 논술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와서 한마디 할 거예요. 나 내신 때문에 떨어져서 너 내신 몇 등급인데 4.7. 쥐패십시오. 거짓말이죠. 아닙니다. 내신 때문에 떨어진 얘기 없어요. 논술을 그냥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넉넉 잡아 5등급 아니면 4등급이면 크게 문제가 없다. 서울시내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내 모의고사가 그럴 때는 전략적으로 계속 전략적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게 3학년 1학기잖아요, 지금. 근데 1학기 기말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4등급이야. 근데 착각을 하는 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수까지 생각한다라면 열심히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그건 선택입니다. 왜? 4등급이 정말 열심히 봤다고 2등급이 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면 종합전형을 굉장히 잘 만든 친구라면은 좀 잘 볼 수도 있겠죠. 4등급보단 3등급이 나으니까. 근데 논술을 보겠다. 내신에 그렇게 목숨 걸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목숨 걸 필요까지 없다지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또 집에 가서 애 손잡고 얘야 우리에게 광명의 희망의 빛이 보여. 모든 걸 버리자.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 반영과 명목상의 반영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된다. 이거 확인해 두시고요. 되셨죠? 그런데 이거 어제부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수능이 이 앞에 있었는데 우리가 발표한 게 지금 다 뒤로 넘겨져 버렸죠. 그래서 12월 3일 날 목요일 날로 날짜가 변경됐다라는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망적인 거는 논술할 시간이 더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건 하는 친구들은 죽어납니다. 왜? 더 해야 되잖아요. 하루하루가 힘든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뒤바뀔 거예요. 근데 아직 대학별로는 며칠 이렇게 발표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거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발표해 주겠죠.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추후 공지가 되니까요. 그때 확인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수능이 옮겨간 만큼 그만큼 옮겨가면 거의 시험 날짜가 될 거예요. 자, 수능 이전과 이후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는데 수능 이후가 있죠. 이걸 빼면 전부 수능 이전입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어떤 대학이 안 보이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연세대가 없죠. 연세대 미리 봅니다. 건동홍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건동홍 중에서 안 보이는 거. 홍대도 1차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시 1차라고도 얘기하고요. 수능 이전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쓰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그 용어를 쓰는데 그 전에 보는 겁니다. 수능 이후를 주로 타겟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논술을 할 때 제일 싫은 친구들이 누구냐면 연대, 홍대 다 쓰고 다른 것도 쓸래요. 그럼 논술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말리고 얘기하거든요. 연대 쓰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성적이 좀 좋은 애들이 많이 써요. 자기 공부하면서 쓰라고 합니다. 근데 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도 나도 연대 5개 중에 6개 중에 하나는 선생님 저도요. 왜? 좋잖아요 이름. 안 된다니까? 그래도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연대를 썼다고 칩시다. 홍대를 썼다고 치자고요. 학생들이 그러면 저랑 합의를 봐요. 너는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된다? 네 그럽니다. 근데 막상 한 달 남기면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엄청 씁니다. 공부 안 합니다. 목숨 걸고 선생님 더 해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문제는 최저에 있는 학교들이 뒤쪽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잘 써도 최저가 안 나오면 어차피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죠? 최저를 못 맞춘다 반이. 그 친구들이 그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확히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어디? 수능 이후의 걸 노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그러면 거기 교재 그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이 모든 것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몇 페이지인가요? 부모님들 하기 위해서 12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논술 준비인데 요것들은 사실은 부모님들보다는 제가 설명회 할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학생들이 먼저 들어야 돼요. 사실상. 보세요. 논제 유형에는 그게 요약, 비교대조, 설명, 해설, 분석, 해석, 논리, 추론이 있죠. 요약은 있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저게 수능에서는 일치불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모의고사를 봤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요약하면은 핵심이 뭐냐. 대학은요, 예를 들면 요약을 하라고 할 때 핵심 단어가 1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8개에서 10개 쓰면 만점을 주고요. 6개에서 몇 개는 8점 이런 식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첨삭할 때 몇 개, 몇 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혹시? 야 그렇게 긴 글을 쓰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 달 내에 다 답이 나오지? 이미 답은 정확하게 있는 거니까 보고 찾고 몇 점 빨리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하고 뭐 하는 거? 독해 능력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인문 논술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을 잘하는 친구보다 뭘 잘하는 친구가? 비문학을 잘하는 친구가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 비교대조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공차를 계속 찾는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때도 얘의 특징과 얘의 특징 알아야 되죠. 이 두 개를 비교하니까 결국은 요약을 못하면 얘도 안 됩니다. 설명 해설이죠.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비교한 다음에 내가 써야 되죠. 제대로 비교 못하면 써도 뭐가 됩니까? 설명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핵심이에요. 요약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점수 격차가 벌어지는 영역이에요. 그럼 보세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분명히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랑 이 두 개인데 배점은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아무래도 뭐 30, 40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뒤쪽에 걸 잘해야 될까요? 앞쪽에 걸 잘해야 될까요? 뒤쪽에 걸 잘 써야 될까요? 앞쪽에 걸 잘 써야 될까요? 뒤쪽에 거죠. 점수가 높으니까. 학생들도 똑같은 대답해요. 그러니까 애들을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거든요. 앞쪽을 잘 쓰셔야 돼요. 왜요? 앞쪽 못 쓰면 어차피 뒤쪽 해석해도 다 틀린다니까요. 근데 점수에 연연하면 안 돼요. 요쪽이 틀리면 여기도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중에는 힘들면 어차피 앞에 틀린데 뒤에 제대로 된 말이 나와?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럼 점수는 기본점만 줘도 돼요. 어차피 못 붙는 거잖아요, 그게. 그럴 때 애들이 와서 그런 논리 때문에 와서 이거 어떤 놈이 붙는 거야? 논술은 기준이 없어. 기준이 왜 없어요? 여기서부터 기준 잡아갔는데.
자, 그걸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인문 논술 중에서도 수리 논술이 있습니다. 상경 계열만 봅니다. 모든 대학이 보진 않아요. 일부 대학이 상경 계열에서만 봅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은 이과 논술과는 좀 다릅니다. 이과 논술과 좀 다른 술이에요. 그 써가는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만약에 상경 계열 가는 친구들은 여기 있지만 수리 논술, 한양대 상경, 중앙대 경영, 경희대 사회, 사회 계열 안에 상경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요, 상경, 사회, 인문을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대학은 인문, 사회만 나눕니다. 사회 안에 상경 계열이 들어가요. 학교마다 구분점이 좀 다르게 두니까. 건대 인문, 사회 2, 이때 사회 2가 상경 계열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인문, 사회 1은 인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숭실대 경상. 이런 쪽은 수리 보고요. 나머지는 안 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영어 지문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가 외대. 외대는 영어를 꼭 봅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어로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 지문을 해석해서 한글로 쓰란 얘기예요. 영어로 쓰면은 이게 논술 아니잖아요. 에세이지, 영어 에세이지. 그 다음에 이대도 가끔씩 보고요. 경희대도 봅니다. 근데 해석은 영어가 2등급이면 웬만큼 다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 제가 아까도 약속드렸지만, 자, 부모님들하고 제가 연세대학교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게요. 왜냐면 논술이 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번 나 보고 싶어요. 논술은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잘 보세요. 실전기출 연세대학교입니다. 나의 논지를 밝히고, 이 논지를 밝히라는 건 핵심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참고하여 재심은 다를 해석하시면 나의 핵심을 가지고 다를 뭐 하면 돼요? 해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범위는 어느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되죠? 그렇죠. 그거요. 학생들에게 그렇게 1년 동안 떠드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1년 동안 여 핵심이 뭐니? 이 범위 벗어나면 안 되지? 네, 그럼 써봐. 딴 얘기예요. 다음 주에서 또 줍해요. 야, 이거 핵심 뭐야? 핵심까지는 정말 잘 찾아요. 이거요. 그치, 잘했지. 그럼 이제 이거 적용해봐. 네, 근데요, 선생님,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반복됩니다. 그거 하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그냥 편하게 읽으셔도 됩니다. 15분 안에 끝날게요.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핵심이 뭘까요? 시장에서 판매를 위해서 뭐 한다? 왜곡하는 거죠. 이 정도는 아시겠죠? 잘 보세요. 구매자가, 자, 노란색 위주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판매를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나 용도를 왜곡하니까 뭐가 된다? 상품과 뭐의 서비스의 가치 용도가 왜곡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구매자가 필요로 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대요. 이게 뭡니까? 가치가 왜곡된 거죠. 그래서 데오토로 슈토름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겁니다. 부모님도 여기서 학생들도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그거 있죠.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그때 그 소녀 어때요? 불쌍한 애요? 안 불쌍한 애요? 불쌍한 애잖아요. 뭐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다가 꼬까닥 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불쌍한데 논술에서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논술에서는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앞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뭐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나 용도를 뭐 하는 일? 왜곡하는 일만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거지아이가 뭘까요? 판매자입니다. 행위는요? 구매자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이 친구는? 나쁜 친구죠. 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나 용도를 뭐 하는 애죠? 그렇죠. 대학은 그게 논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애만 우리 대학 오란 얘기예요, 지금. 왜? 논술을 하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교수가 막 떠들잖아요. 야, 내가 마음대로 얘기할 때까 네가 알아먹어야지.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제발 사라고 했죠. 뭐 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거 파는 걸까요? 아니면 필요 없는 걸 파는 걸까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대학 가셔야 돼. 최저 없습니다. 9월 달에 보면 원서 접수하거든요. 부모님들은 학교 가시면 안 돼요. 교육청으로 가시면 주민등록 들고 와서 저 시험 보러 왔어요 하면은 해줍니다. 그러면 연대 한양대 갈 수 있습니다.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애랑 같이 손잡고 학교 같이 들어갔다가요. 점심 먹으러 와라 하고 같이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학교 갈까요? 보세요. 옷가게 주인은 누굴까요? 판매자일까요? 구매자일까요? 옷가게 주인이니까 판매자. 수공업자, 대기업, 영업 담당자도 누굴까요? 판매자. 다른 말로 공급자. 그럼 보세요. 여기 보면 누구 나왔죠? 판매자와 구매자로 나왔죠. 보세요. 그런데 그 말을 공급자, 소비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창의적인 글이란 얘기예요. 교과서에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자, 그럼 보세요.
상품의 서비스 가치나 용도를 왜곡하는 사람이고 얘는 원하지 않는 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이죠. 다 이해하셨죠? 잘 보세요. 그럼 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돼요? 어떻게 교묘하게 설득한대요. 그럼 소비자는 살까요, 안 살까요? 요 범위 절대 벗어나면 안 되니까. 살까요, 안 살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될까요? 환각의 상태에 빠져서 이성이 마비된대요. 그래서 구매욕을 뭐 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 그럼 사야 되겠죠. 자,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샀대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때 늘 예를 듣는 게 저도 며칠 전에 하나 샀는데 홈쇼핑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반품시키겠다고 그 바지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삽니다. 그놈의 띠링띠링 마감입니다. 3분 폭주했습니다. 저도 삽니다. 나쁜. 자, 보세요. 환각 상태와 같은 증상을 확인할 수 있대요. 그럼 여기다 보세요. 없는 단어를 더 붙이시면 돼요. 어떻게? 판매자가 어떻게 하는 거죠? 교묘하게 설득하죠. 구매자는 그럼 어떤 상태에 빠져요? 환각 상태, 감정자극, 이성마비, 구매욕 통제 불구, 어쩔 수 없음 이거죠. 다른 말이 아니라 있는 말에서 범위를 설정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거 글을 쓰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뭐 할까요? 팔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용도를 왜곡하죠. 어떻게? 교묘하게 사라고 왜곡하겠죠. 그러면 구매자는 뭐 하는 거죠? 불필요하지만 살까요, 안 살까요? 산다. 어떤 상태에 빠져서? 이런 상태에 빠져서. 그럼 연대에서는 정말 잘 썼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애들이 어려워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더 볼까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덧붙일 겁니다. 자, 구매자 뭐가 됐습니까? 상품의 세계에서 소비자의 명백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모금 점점 줄어든대요. 왜? 판매자가 뭐 했으니까요? 불필요한 걸 막 사게 만들었으니까. 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의 본질이래. 그래서 소비 왜곡 현상. 이걸 무슨 현상? 소비 왜곡 현상.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적용하는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요거였죠? 그럼 여기도 누구 나누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판매자 어떻게 해야 돼요? 교묘하게 설득해야 돼요. 소비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것만 적어주면 연대에서도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학생 자체가 글을 읽으면서 핵심을 찾기 전부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볼까요? 여기 판매자 혹시 보이시나요? 누구야? 아유, 잘하셨어요. 저도 매년 논술 보러 가거든요, 대학에. 저도 갑니다. 왜냐면 실제로 봐야 아니까. 그리고 제가 한 명씩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근데 결국 붙습니다. 왜냐면 전 등록 안 하니까. 근데 걔가 제일 기분 좋을걸요? 왜냐면 예비 1번 받았다가 에이씨 하는데 갑자기 야 들어와 이러면 막 이러잖아요. 제일 좋은 애들이 1등이 아니라 거꾸로 1등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이것도 우리 한번 볼까요? 빵집 5개에 뭘 가지고 설득하고 있을까요? 파리바게트에서는? 그렇죠. 엠마는 뭘 가지고? 그렇죠. 김창근은 뭘 가지고요? 덤. 신라당은 뭘 가지고요? 오래돼서. 쫄레주르는요? 친절로 꼬셨어요. 그러니까 빵 먹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보세요. 다 아시잖아. 논술이 이거예요, 이거. 근데 막 어렵게 배경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건 논술이 아니라 그건 뭐죠? 철학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됐죠? 저 안에 저것만 하면 이제 적용이니까. 더 가볼까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갔어요? 파리바게뜨 가고 나도 모르게 이게 뭐죠? 이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환각 상태가 되는 거죠. 감정이 자극된 거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김창근 베이커리가 나왔을 때는 뭐? 학교 급식에서 급식으로 옥수수빵을 주었는데 하면서 어디 가죠? 신라. 그럼 신라당에 간 이유는 뭐죠? 오래된 거는 옛날 추억으로 가는 거죠. 무심코 또래주로 간데 이성 전혀 없어요. 됐죠? 왜 갈까요? 거기서 오세요 막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갔겠죠. 밥 먹기 싫어서 빵 먹고 보세요. 밥 먹기 싫으면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먹어요? 빵. 애들한테도 밥 먹기 싫은데 뭐 줘요? 빵.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산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긴 또 공급자가 있을까요? 공급자와 소비자를 또 나눠야 되겠죠. 공급자 있나요? 교회. 교회가 공급자입니다. 소비자도 있어야 돼요. 교회가 6개입니다. 형님이 소비자죠. 그럼 교회는 뭘로 형님을 꼬셨을까요? 아니죠. 있는 걸 쓰셔야 돼요.
그렇죠. 고3 딸이죠. 왜요? 고3 딸이면 교회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대학 가는데 교회 오라고 교회가 꼬신 거예요. 보세요. 이 논리를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논술이란 게. 자, 그럼 이거 아셨죠? 윤희 엄마는 뭘로 꼬셨을까요? 교회가? 그렇죠. 병 걸리면 어디 가야 돼요? 근데 어디 오래요? 그렇죠. 은영이는 뭘로 꼬셨을까요? 성가대 지휘자. 근데 여기서 이걸 안 써서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 범위인데 교회에 왜 가죠? 그렇죠. 기도하러 가고 신을 믿으러 가는 거지 노래 부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휘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지휘하러 간 거예요. 교회의 원래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너는 뭘로 꼬셨어요? 테이프로 꼬셨어요. 강제로. 이거 다 쓰면 연대에서는 만점 줍니다. 이게 논술 전부예요. 채점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그럼 뭐뭐뭐 들어가야 될 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세요. 이러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저거 있고 없고만 채점해서 점수 주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대학 논술은 정확하게 찾는 연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수능과도 연결된 게 수능에서는 오지선다가 나오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떼셨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뭐가 있어요? 빵집 5개, 교회 6개, 미장원이 7개. 미장원은 뭘까요, 그러면? 공급자. 그럼 머리는 누가 있을까요? 누구나 답파마를 했죠. 그 답파마 안 해도 되는데 답파마를 했대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서 하게 만든 거예요. 또 누구? 고깃집이 있고 김밥집이 있어요. 이것도 다 누가 되는 거죠? 공급자. 그럼 사람들은 맨날 그 상가만 가면 고기 먹고 김밥 먹어야 돼요. 이것만 적어주면 연대에서는 야, 넌 합격. 이렇게 얘기한 거야. 별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논리입니다. 결국은 논술은 범위 정해서 논리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만 맞추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희망적인 걸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희망적이지 않은 걸 말씀드릴까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부모님 풀어보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할만하죠, 사실은. 할만한 겁니다. 근데 이게 몇 달 하고 나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애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선생님이랑 하면 쉽게 돼요. 왜? 난 이걸 먹고 살았으니까. 이거를 내가 어렵게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애들도. 머리 긁다가 재수합니다.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어떻게 요 정도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을 해봤을 때 모르면 네 영역이 아니야. 이해가 되면 네 영역이야. 그 다음은 노력이지. 학생들이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수학이에요. 수학은 들으면서 막 이런단 말이야. 수업 시간에도 피타고라스 저거 언제 죽었지? 막 이 얘기한단 말이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 아니지만 분명히 이해가 된다는 건 노력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논술이 대체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다른 논술 설명회보다는 좀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논술도 이런 겁니다 라고 한 번씩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크게 보시면은 제일 먼저 제가 봐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논술에서는 절대 애들을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 논술을 할 때는 일단은 제가 정리할게요. 논술은 나의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내신은 몇 등급 이내만 들어와도 충분하다? 4등급이면 아주 수월하다. 3등급이면 절대 떨어질 리가 없다. 5등급도 학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크게 내가 논술만 좀 더 쓰면 상관이 없다. 근데 7, 8, 9로 가면 피곤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술 쓸 때 뭐를 봐야 되나? 최저. 최저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가 있으니까 봐야 된다. 다시 하나는 또 뭐가 있죠? 논리적으로 좀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논술할 때 가장 우선이 되는 건 뭐다? 요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논술은 1년 동안 꾸준히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몇 달 해서 될 리 없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실제 경쟁률이 50대 1이면 최저 때문에 한 25대 1 정도로 떨어지고 논술을 실질적으로 한 애들을 버리면은 또 반이 떨어지니까 10몇 대 1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연대가 최저가 있을 때는 그렇게 몇십 대 1이지만 연대에서도 발표할 때 우리는 7대 1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최저에서 우수수 떨어졌고요. 기본적으로. 최저에서만 뚝 떨어져서 7대 1이에요. 그 몇십 대 1이. 근데 실제로 7대 1 중에서는 논술을 이제 막 한 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경희대가 대놓고 논술이 금수저 전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안 배우면 붙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금수저 전형은 아예 경희대는 논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를 했냐 안 했냐 방법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학불이 갈립니다. 그리고
논술은 6월 모평을 보고 결정해야지 늦어요. 대교협에서 말하기를, 대교협은 제가 말한 게 아니니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말하기를 문과 논술은 1학년 말에 하라 그럽니다. 거기서 권장을 해요. 이유는요. 학교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논술 과목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서술형이 많아지면서 왜 그렇게 했냐면 시험 기간에 안 해요, 논술을. 1학년 말에 하더라도 2학년이 되잖아요. 중간 기말을 4번 해요. 4개월을 빼야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8개월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논술 자체도. 3학년 돌아가면 1년 좀 더 하는 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문과 논술은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되면서 하라고 권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 사교육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대교협에서 나오는 부모님들 요즘에는 자료집들이 좀 많아서요. 대교협 가면 그런 자료집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대교협 119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은 단기간에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근데 1년 동안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왜? 대부분이 1년을 꾸준히 하는 애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1년이면 충분히 내가 점수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논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